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죠. 딱히 이유는 없지만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날.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트레킹보다는 쉬엄쉬엄 걸으며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여행지 3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이곳은 서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입니다. 주차장에 들어올 때 방역 때문에 차에 소독약을 뿌리니 창문 닫기는 필수입니다. 여기는 내비로 서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주차장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이고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한우목장은 대중교통으로도 오실 수 있지만 서울에서 이동하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요. 버스 배차 간격도 긴 편이라서 장소와 장소 사이 이동이 좋지 않습니다. 산책로는 주차장 뒤편에서 바로 이어져 있고요. 상시 개방합니다. 요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입구에는 햇빛 가리개용 우산도 빌려주고 있네요. 이곳은 한우를 방목해 키우는 목장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소들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제해 오다 24년 12월 서산시가 목장 일부에 산책로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개방했는데요. 요즘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입니다. 총 길이 2.1km로 걷기 딱 좋은 거리고요.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순환형 코스입니다. 산책로는 초지를 따라 나무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고요. 유모차와 휠체어는 물론 애견 동반도 가능합니다. 15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한우목장 전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드넓은 초지 풍광이 일품인데요. 이곳은 벚꽃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초원 위를 걷는 기분인데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니 어느새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도 들리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네요. 웰빙 산책로는 사진 찍으며 쉬엄쉬엄 둘러봐도 1시간 정도면 넉넉하고요. 이곳은 그늘이 없어서 가급적 오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전망 좋은 카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책로 후반에는 한우목장을 나와서 도로 옆으로 걷게 되어 있고요. 5분 정도 걸어가면 산책로 입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를 걸어봤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에서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산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도시인데요.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훌쩍 다녀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바다도 볼 겸 바닷가로 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부터 해결할 생각인데요. 오늘 메뉴는 영양굴밥입니다. 갓 지은 촉촉한 밥 위에 탱글탱글한 굴이 올라가 있는데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도네요. 양념장과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벼 비빔밥으로 먹고요. 특히 구수한 누룽지가 일품입니다. 가격이 좀 있는 대신 굴전과 청국장도 곁들여 나오더라고요. 굴로 만든 요리가 이 지역 별미인 것 같은데요. 바다 내음 가득한 맛있는 한 끼입니다. 여기는 간어람 주차장인데요.
한우 목장에서 차로 27분 정도 걸립니다. 주차비는 무료이고요. 주차장도 넓은 편입니다.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가면 간헐암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간헐암인데요. 간헐도에 자리한 간헐암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고요. 물이 빠지면 육지로 변하는 신비한 사찰인데요. 밀물 때는 길이 잠겨 마치 암자가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보입니다. 물때에 따라 입도 시간이 달라지니 간헐암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 인형이 귀여워서 웃음이 납니다. 누가 시주도 하셨네요. 간헐도는 과거에는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던 진짜 섬이었는데요.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가 생기면서 육지와 연결됐습니다. 간헐암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간헐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경내로 들어가면 먼저 나무 두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른쪽 종무소 앞에 있는 나무는 팽나무인데요. 수령이 150년 됐다고 하네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무학대사가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무려 250년 된 사찰나무입니다. 오래된 사찰의 역사가 느껴지네요. 간헐암은 천수만 전망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침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풍경이 점점 근사해지네요.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간헐암 외에도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한 곳은 방파제 끝에 있는 빨간 등대입니다. 간헐암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와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바다 풍경은 물론 간헐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인상적이네요. 또 한 군데는 간헐도 해양경관 탐방로인데요. 간헐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간헐도 해양경관 탐방로는 2023년 준공한 113m 길이 데크 보도교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방문객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탐방로를 걸으니 바닷바람이 상쾌하네요. 바다 바닥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탐방로 맨 끝에는 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간헐암 풍경도 멋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간헐암은 일몰이 정말 예쁜 곳인데요. 황금빛 바다 위의 암자를 배경으로 인생사진 남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곳은 어두워지면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도 꽤 멋지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야경도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일정상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간헐도에서 거리가 꽤 먼 편인데요. 그래도 풍경이 근사한 곳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요. 어차피 서울로 올라가는 길 주변에 위치한 곳이라서 마지막 여행지로 정했는데요. 바로 황금산입니다. 내비로 황금산 코끼리 바위 주차장을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간헐도에서 차로 50여 분 걸립니다.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황금산은
서산 구경 중 7경으로 제대로 둘러보려면 3, 4시간이 좋게 걸리는 코스인데요. 오늘은 일정상 황금산 최고의 절경인 코끼리 바위까지만 둘러볼 생각이고요. 소요시간은 왕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2분 정도 계단을 올라가면 완만한 산길이 이어지는데요. 잘 다져진 흙길이라 등산보다는 산책하는 느낌이네요. 7분 정도 걸어가면 길 안내 표지가 나오고요. 코끼리 바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단은 좀 긴 편인데요. 숨이 턱에 찰 때쯤 계단이 끝나고요. 다시 완만한 산길이 이어집니다. (2분) 정도 걸어가면 길 안내 표지가 나오고요. 안내 표지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2분) 정도 가면 쉼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쭉 내려갑니다. 돌이 많이 깔려있는 길이 나오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걷기가 조금은 힘드네요. 드디어 저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도 돌탑이 있네요. 바다와 어우러져 풍경이 상당히 멋진데요. 와, 이 탑은 정말 예술이네요. 여기가 몽돌 해변인데요. 크고 작은 자갈이 깔린 아담한 해변입니다. 바다 위 윤슬이 참 예쁘네요. 달그락 달그락 몽돌 밟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아직 코끼리 바위는 보이지 않는데요. 바위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내려가네요. 저 앞에 기암 괴석들이 보입니다. 와, 풍경이 근사하네요. 이게 황금산의 하이라이트 코끼리 바위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형상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훨씬 사실적입니다. 귀여우면서도 웅장한 모습이네요. 코끼리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도 인상적인데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해안은 넓적한 돌무더기로 덮여 있는데요. 모두 몽돌이 아니라 주상절리 파편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귀암괴석인데요. 자연은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서해이지만 마치 배를 타고 굉장히 멀리 나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원시 절벽 해안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이 오전보다 맑아져서 그런가요? 풍경이 참 보기 좋은데요. 바라만 봐도 힐링되는 기분이네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